양산에 내려가 계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참 이분 언론을 많이 탑니다. 아무튼 뭐 야권 정치인들은 양산에 문재인 만나러 갔다 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더라, 이런 얘기를 전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전언 정치, 또 자기 정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는 박지원 오고, 박지원은 지난 10일에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박용진 의원은 17일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 또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근데 두 사람 얘기가 전혀 상반돼가지고 과연 누구 말이 맞느냐? 아니면 이 문재인이가 하도 이중 플레이를 잘하니까 이중 플레이 한 거냐? 양쪽한테다 또 그 사람들의 성향에 맞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거냐? 여러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제가 보기에요.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성향이 한 명, 박지원이는 이제 그 친 이재명이고, 친 이재명이죠. 그다음에 박용진이는 반 이재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재인 입장에서는 양쪽에 다 이제 덕담으로 약간 이중 플레이를 한 게 있는데, 이걸 또 각자 두 명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확대 재생산하는 거죠. 아, 그랬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재인이가 약간 이게 이중적으로 애매하게 말한 게 첫째 있는데, 이걸 이게 자기들이 유리하도록 또 확대 재생산해서 거짓말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예.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 박지훈이 말이 거짓말이 될 많다 봐요. 그렇다고 봐야죠. 누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법에도요. 했겠습니까? 법에도요. 그 신법하고 구법이 있잖아요. 오래된 법이 구법이에요. 예. 새로 만든 게 신법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우리 법의 우선순위 할 때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항상 새로 만든 법이 우선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박지훈이가 간 거는 10일이고 박용진이가 간 게 17일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게 10일 날 박지훈이 발언이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박용진이 갔을 때 문재인도 그걸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알죠. 다 보고를 했죠. 그게 맞다면 박용진한테도 야, 이재명 외에 대안이 없으니까 이재명 중심으로 좀 뭉치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말이 전혀 없어. 근데 이 박용진한테는 뭘 했느냐? 제가 워딩을 적어왔어요. 예. 우리 박지훈한테는 아까 이재명 외에 대안이 없다, 이재명 중심으로 뭉치라, 예. 이게 그 박지훈이가 밝힌 발언이잖아요. 그렇죠. 이 대표 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박용진이가 갔을 때는요. 그러면 이게 문재인이가 이게 문제가 크게 된 거 알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 예. 근데 박용진이가 갔을 때는 뭐라 했냐? 민주당이 조금 달라지고 뭔가 결단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걸 중심으로 화합하고 이런 모습 보이면 내년 총선은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은 이게 뭔가 결단하고, 이게 핵심이거든요. 변화와 결단을 지금 주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고 결단하고. 변화. 그다음에 결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결단을 하는 겁니까? 이재명 외에 대안이 없다면서 이재명 중심으로 뭉치려는데, 근데 결단을 해라는 말은 이게 뭐 이재명이 물러나고 뭐 비대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무슨 결단이라는 말을 그렇게 강한 용어를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예. 당직 개표하는데 무슨 결단을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박지원한테 한 말이 문제가 진짜 진심이었다면 박용진한테도 그랬겠지. 예. 야, 이 대표에 무슨 대안이 있냐? 이 대표 중심으로 이게 좀 화합 뭉치라, 이랬겠지. 예. 근데 이재명이 이자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이자도 없잖아요. 박지원이 얘기는 정확치가 않아요. 무슨 뭐 이런 정도 얘기했습니다. 대안 없는데 무슨 떠들었냐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안도 없어서 자꾸 무슨 이래 돼 있잖아요. 예. 요걸 이게 아마 문재인이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슬쩍 했겠지. 근데 이걸 박지원이는 엄청난 것처럼 부풀려 가지고 마치 이게 그 완전히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처럼 문재인이가 이렇게 저는 확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그럼 이게 그 박지원이가 왜 문재인 말을 이렇게 그 저는 약간 왜곡도 있다 봐요. 네. 이래 가지고 이게 이재명 편을 들어주느냐. 이게 저는 박지원의 그 세 가지 꼼수가 있다 봐요. 아, 그래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세 가지 꼼수가 있다 봐요. 첫째는요. 첫째는 이게 자기를 입당시켜준 데 대한 보원, 은혜를 갚는. 예. 그렇죠. 그때 박지원이가 입당할 때 정청래가 입에 거품 물고 반대했잖아. 반대했죠. 정청래는 손혜원이를 목표로 보내야 되거든. 예. 자기가 그 손혜원 지역구에 있잖아. 예. 손혜원.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이가 들어오면 이게 손혜원이가 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가 입에 거품 물고 박지원은 안 된다 했는데 이재명이가 정청래를 막았잖아요. 예. 입당시켜 줬잖아요. 예.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입당에 대한 고마움, 보원, 이게 첫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도가, 거짓말해가 이재명 도와주는 의도가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이거 동병상련. 예. 이재명도 당신도 재판 중이고 나도 재판 중인데 우리 둘 다 살아야 됩니다. 나도 이게 지금 기소돼가지고 재판 중에 있잖아. 예. 박지원이도. 그러면 이게 둘이 합쳐서 같이 살아야지. 동병상련 아닙니까? 예. 둘 다 재판 중에 있잖아. 이게 저는 두 번째 의도가 있고,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꼼수가 제가 앞에서 잠깐 말했는데 이제 바로 12월 달쯤에 자기 생각은 딱. 이재명이가 한 12월 달쯤에 질서 있게 뭐 퇴진하면 비대위로 가잖아. 예. 그러면 이게 내밖에 더 있냐? 그럼 야, 비대위원장은 나다. 문재인도 내를 밀고 이재명도 내를 미니까 비대위원장은 내가 다른 당사가 아니냐? 내가 이게 비대위원장이다. 딱 이 그러면서 꼼수다. 저는 이거는 뭐 확실한 것 같아요. 공천권 또 일정 부분 또 나눠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요. 예. 그래서 이게 보통 저는 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이게 편들어 주는 게 그런 게 세 가지 꼼수로 지금 박지원이가 문재인의 말을 왜곡 과장해서 예. 저는 이게 거짓말하고 있다. 문재인의 속셈은요. 이재명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문재인이가 임명한 총리만 김부겸, 정세균, 이낙연 총리만 3명 있고요. 자기 사람이 많은데 전해철, 박영선 뭐 많은데 이 사람들을 다 그러면은 이 대표에 대안이 없다고 뭐. 그러면 이게 정세균, 이낙연, 김부겸이는 뭐 완전 뭐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물 먹은 거죠, 완전히. 그러다가 이게 문재인이 보고 이게 수박 7적이 우두머리라고 지금 개딸들이 수박 7적이라고 난린데 예. 그 수박 7적이라는 포스터를 개딸이 만들었지 뭐 이게 우리 자유우파가 뭐 이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유우파 만들었다고 고발한다고 또 난리치는데 예. 그러면 이게 드루킹처럼 자기 발등 찍죠.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문재인가 이게 이렇게 이재명하고 문재인은 물과 기름입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데 옛날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도 물과 기름이 제가 양쪽을 다 잘 알잖아. 예.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장돌뱅이로 생각하더라고. 장돌뱅이. 싫어.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를 완전히 그냥 얼음 수첩 공주로 생각해요. 공주로. 둘이 물과 기름이에요. 근데 이재명하고 문재인도 완전히 다릅니다. 스타일이. 진짜 이게 이재명은 완전히 뭐 문재인 입장에서는 저놈 이게 굴려먹던 양아치의 생각, 조폭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 뭐 이재명이는 문재인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속으로는 저 이재명이는 문재인을 저 아무것도 안 하는 무능한 놈으로 생각할 거예요. 왜? 아무 행기 없거든. 자기는 일 잘하잖아. 일도 적극적으로 하는데 문재인은 아무것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맞아요. 서로 이게 물과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한테 한 얘기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납득하고. 또 하나는 문재인도 박용진한테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당내에서 좌표 찾기, 문자 폭탄, 증오와 혐오 이런 말들이 남으면 안 된다. 당내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건강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본인도 되게 섭섭했던 말, 수박 7적 쳐달아라. 자기가 양념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양념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자기가 당하니까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박영진한테 솔직한 얘기한 거예요. 자기 내심을.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뭐 김경수 이야기 나오니까 드루킹 그때 있잖아요. 예. 드루킹인데 그때 막 문재인을 엄청나게 공격했잖아. 평창올림픽. 예.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가 볼 때는 저쪽에 자유우파 보수 쪽에서 공작한 줄 알고 고소를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우리 편이잖아. 그래가 이게 김경수를 잡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이번에 고소한다더라고요. 수박 7적. 고소한다고 결정했더라고. 법률 대책위에서. 결정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그러면 빨리 고소해보라고. 누군지 한번 밝혀보자고. 개딸이 만드는지. 아니 우리 우파 쪽에서 미쳤다고 수박 7적 그 포스터 만들어요. 뭘로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결국에 고사로 하면 개딸 다 죽입니다. 개딸 다 죽는다고. 예.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그 문재인하고 이재명하고 물론 이제 그 조금의 동병상련이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예. 문재인 입장에서도 이재명이 저놈이 좀 더 버텨줘야지 내가 좀 사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이가 꼬꾸라지가 죽으면 다음은 문재인 차례다. 이건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입장에서는 순망치한 관계죠. 이재명이가 망하면 나도 이게 이빨이 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이게 버텨주기를 뭐 바라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뭐 이 대표에는 대안이 없고 하면서 뭐 지지하는 이런 의사는 전혀 아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게 더 확실하게 박용진한테도 했지 않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게 박용진한테는 이재명의 이자도 없는 거 보면 그게 본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문재인은 잊혀진 사람으로 살겠다는데 거기에 또 야권의 정치인들이 아주 뻔질나게 이렇게 드나들면서 문재인의 어록을 계속 전하면서 전원 정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다음 달에는 또 거기 뭐 책방인가 그걸 또 낸다니까 거기 있으면 이제 직접적으로 소통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지지자들 오고 어찌고 오면은 그래서 양산에서 이제 양산 정치를 할 모양이에요. 그렇고. 어. 근데 이거 이상민 의원이 바른 말을 했다네. 예, 제대로 이상민 의원이 이게 그 문재인가 그 말 했다니까. 우리가 이게 문재인 꼬붕입니까? 꼬붕입니까? 어. 똘마니 부었냐 이 말이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뭐 문재인가 그랬다 하더라도 또 이게 어차피 비명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자기들이 살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이재명 체제에서는 공천이 안 되는 이 사람들이 많아요. 네. 결국은 이제 뭐 어차피 자기 살기 위해서는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이제 그 체포 동향이 4월 말에 한 번 더 오면요. 이번에는 이게 저번보다 훨씬 많이 논다. 이렇게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